안녕하세요. 2부로 돌아온 선우, 현희입니다. 시나리오, 시각장애인이 나를 리뷰하는 라디오 2부에서는 게스트가 소개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나리오 팟캐스트는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리지아님과 함께 알아볼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프리지아님께서 추천해주신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일어난 일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극중에서 명문가 집안 사부님인 한서진은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킨 이명주의 팁을 듣고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에게 딸을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가족은 김주영 입시 코디네이터와 얽히게 되면서 불행한 사건, 사고들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스카이캐슬 가족들의 모습을 다루면서 대한민국 입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나타낸 드라마입니다. 네, 현희님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은 혹시 이 드라마를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드라마가 방영됐을 시기가 제가 입시를 막 마친 때였어요. 이러면 제가 1부에서 나이 공개를 안 했는데 나이를 찾아보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입시를 했던 상황이어서 입시 관련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시작을 했는데 또 흥미있었던 점은 상위 0.1%의 가족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분들을 상대로 드라마를 만들었지? 라는 호기심에 보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내 가족의 그런 가치관과 또 내 가족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전 알람까지 맞춰놓고 본방사수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프리지아님께서는 스카이캐슬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요. 마지막 회에서 우수한네 가족이 피라미드의 호두를 까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우수한네 아빠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수한이 아빠 미라는 실제로 이 피라미드 중간에 있대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중간 자리가 제일 행복한 거다 라고 이제 우수한이 굉장히 이 드라마에 정말 키가 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고 또 호두를 까먹으면서 그렇지 중간이 좋지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수환이가 너무 멋있고 예뻐 보여서 기억에 남고요. 또 한 장면은 이제 예서가 시험지 유출 사건을 밝히고 우주를 구해주기 위해서 서진과 계속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서진과 예서는 항상 동반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둘 다 4시간 이상 잔 적도 없고 여행도 가본 적 없고 4살부터 15년 동안은 이제 서울 의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면서 둘이 같이 우는 장면이 있고 마침내 이제 둘 다 결심을 굳혔을 때는 예서가 엄마 나 때문이야 미안해 하고 서진은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미안해 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까지 된 거를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미안해하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동할 일도 많고 변수들도 많고 해서 또 시각장애도 있다 보니까 어머니와 굉장히 함께할 시간이 많았는데 또 예서가 딸이다 보니까 좀 더 그 장면들의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우수한 얘기도 되게 다시 들어보니까 엄청 인상 깊네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강준상이라는 예서 아빠가 자신의 숨겨진 딸 해나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병원장 친척을 먼저 수술하는데 그 결과로 해나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뭔가 스카이캐슬이 인간의 욕망과 그 동시에 따르는 절망적인 대가를 잘 표현한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 같았어요. 뭔가 슬펐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선우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차승의 쌍둥이네 엄마가 이제 공부방을 때려 부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뭔가 차민혁 교수라는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교육 방식을 가진 남편 옆에서 그렇게 엄마라도 좀 아이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되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으면 엄마한테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승혜 같은 엄마 정말 좋죠. 그쵸.
따뜻한 엄마인 것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프리지아님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공감이 갔던 캐릭터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차민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차민혁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는 경쟁 사회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노력을 해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짓눌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항상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서준이 기준이한테 주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맞는 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결국은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경쟁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그게 아예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점점점 차민혁이 솔직히 강준상이랑 제일 안 엮인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3자로서 상황을 지켜보는데 점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꼰대가 있을까 싶고 또 노승혜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짐을 싸서 나갔는데도 자신의 생각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어른들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또 그 김병철 배우님이 굉장히 딕션 그 차민혁 딕션이 있어가지고 저랑 친구들이랑 엄청 따라하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차민혁이라는 배우가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 이제 노승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차민혁을 이렇게 안아줬을 때 그렇게 좀 얼음 같았던 차민혁 교수가 되게 아이같이 울음을 터뜨리는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저는 잊히지가 않았어요. 되게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아빠? 그러니까 그 서준이였나? 서준이가 아빠 없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상처받은 그 아빠의 모습이 원래는 되게 미웠거든요. 저도 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이렇게 애들을 저렇게 못 잡아서 안 다릴까 했는데 뭔가 그 장면 보고 그래도 차민혁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캐릭터가 그 가짜 하버드생 차세리 그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아빠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버드에 다니는 학생으로 위장을 한 캐릭터였는데 처음에는 그 부모님을 감쪽같이 속인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 싶기도 했고 근데 뒤에 가서 세리가 아빠한테 하는 말들이 진짜 사이다였던 것 같아요. 그 아빠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못 올라간 주제에 왜 우리 보고 올라가래?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차민혁을 뭔가 팩트로 폭행한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했어요. 근데 세리가 얼마나 부모의 기대를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나라 같이 입시가 과열돼 있는 곳에서 실제로 저런 사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캐릭터들이 다 개성이 엄청 강한 그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스카이캐슬이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입시를 정말 현실적으로 잘 나타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쯤 돼서 뭔가 프리지아님의 음대 입시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뭔가 준비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다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준비 과정도 준비 과정인데 일단 이 음대 입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냉혹해요. 이제 수능도 그렇고 뭐 이 미술 같은 경우에도 좀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1분 30초나 2분 안에 그냥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왔던 어떤 컨디션이던 그런 걸 그냥 다 무시하고 그날 그냥 1분 30초 잘 치면 들어가는 거고 못 치면 재수, 삼수, 사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일단 입시 제도, 입시 방식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컸고요. 또 저는 또 일반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장애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 전형이 음대에는 생각보다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있어도 안 뽑는다거나 그래가지고 수시를 쓰고 싶어도 넣을 학교가 없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맹학교를 다녔지만 같은 환경에 있는 똑같은 시각장애 친구들인데 저만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가끔 주변에서 그러니까 왜 음악하래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진짜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진짜 너가 선택한 거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요. 차라리 힘들겠다라고 그냥 빈말이라도 해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입시하시는 동안에 사교육도 받으신 적 있나요? 네, 이제 레슨을 꾸준히 받으면서 좀 곡을 다듬어 나가야 했었어요. 그럼 그 레슨은 어떻게 받으시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 말고 이제 다른 더 좀 입시 레슨 경험도 많으신 선생님께 가게 됐어요. 그 지금까지도 그분과 함께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은사님이세요. 물론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제가 다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입시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분도 그런 입시를 몇 번이나 거치셔서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되신 거니까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좀 그 선생님과 레슨을 꾸준히 받았었고 참 이 예서가 부러운 게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전략도 없고 그냥 정말 그냥 피아노를 잘 쳐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레슨 받는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그냥 저는 따라서 최대한 카피를 해서 가는 방식으로 레슨을 계속 받았는데 지금 조금 후회되는 거는 내가 입시를 하면서도 힘들지만 이 부분은 왜 이런 테크닉을 써야 하는지 왜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내가 그 입시곡에 대해서 남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략이 또 중요하잖아요, 입시가. 그런데 또 정보들도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입시 정보들은 어떻게 얻으시는가요? 입시 정보는 뭐 똑같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이 얻고요. 네. 음대 입시에 관련된 네이버 카페나 그런 커뮤니티들에서 많이 보고 이제 뭐 약간 꿀팁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행동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도 되게 숙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다 똑같이 그냥 검색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스카이캐슬 얘기로 돌아오자면 저는 스카이캐슬을 고등학생 때 봤었거든요. 근데 최근 다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김주영 선생님 같은 코디가 제 과제나 학점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더 나가서 제 취업까지 코디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레지아님은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실까요? 나에게 김주영 선생님이 있었으면 하는 분야. 저는 제 외모를 좀 코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주영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거액을 받고 코디를 했다는 거는 상위 0.1%의 그런 가족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항상 생각에 그들은 날 보지만 나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현희님이랑 선우님은 어떤 얼굴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를 제가 전혀 의식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입으로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정보를 좀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코디를 받고 싶고 반대로 제가 모든 사람의 얼굴을 만지거나 이렇게 몸을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저도 이렇게 내가 좀 가꿔야 되겠구나.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외모나 행동들에 대해서 그런 좀 데이터가 생길 것 같아서 김주영 선생님은 그런 걸 다 수집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워낙 또 거액이고 돈도 많이 들이니까 좀 다이어트나 성형 같은 것도 완벽하게 시켜주시지 않을까. 패션 같은 것도 그냥 다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외모를 좀 코디를 받고 싶어요. 뭔가 기술이 발전하면은 진짜 나중에는 그런 코디가 핸드폰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부족하거든요. 왜냐면 색깔도 모르니까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 어울리는지 몰라서 이렇게 옷을 촉감을 만져보고 이거랑 이거 그때 같이 입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입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입고 막 옷 뒤집어 입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다른 부분보다
이런 비주얼적인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외모 부분이 정말 저희한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김주영 선생님 같은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목표까지 탄탄대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그 과정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성적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하고 악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프리지아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이것을 자극했다면 성적이 확 올랐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오르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내준다. 뭐 이런 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뭐 용돈 인상 그런 거 아닐까요? 맞죠. 그렇기도 하고 저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 콘서트도 당연히 해당이 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팬미팅 당첨? 그런 거에서 좀 더 가까이서 이 아이돌이랑 대화를 시켜주겠다. 아니면은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던 고가의 네. 물건들을 좀 사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저랑 같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면은 또 그것도 자극이 돼서 선의의 경쟁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의의 경쟁이 진짜 의외로 도움이 또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팬미팅이나 고가의 선물은 저도 너무 탐나요. 그건 누구나의 자극제가 네, 되지 진짜. 않을까. 프리지아님께서는 스카이캐슬을 화면 해설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 둘 다 시청했다고 하셨는데 화면 해설의 유무가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우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확실해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딱 알 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화면 해설이 없으면 굉장히 비어 보이는 게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다 놓치게 돼요. 해나가 그 은혜랑 준상 사진을 보고 자기가 준상의 딸인 걸 알았다거나 뭐 그러겠네요. 이제 저 사실 아까도 처음 알았는데 이제 찬민혁이 승의 품에 안겼다 했잖아요. 운 건 알았지만 안긴 건 몰랐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고 또 세리가 그 공항에 입국을 했을 때 가발이랑 이렇게 좀 튀어 보이는 옷에서 모범생 차림의 옷으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복선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리가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놓치게 되고 그냥 음악 나오다가 세리가 아빠를 만났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조금 중요한 장면을 다 놓치게 돼가지고 화면 해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넷플릭스에서도 화면 해설이 되게 잘 돼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지원이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아직 불편하다, 개선되었으면 한다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그 내용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화면 해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늦게 봐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라도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저는 무조건 본방사수. 화면 해설 없지만 본방사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늦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얼마나 콘텐츠가 많아요. 지금은 더글로리 시대인데 지금 우영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영우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제작 시기가 어렵겠지만 조금만 맞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프리지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혹시 오늘 녹화해보신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졌어요. K-팝 얘기 더 해야 되는데 약간 엠믹스 홍보만 한 것 같아서 지금 해도 저는 좋아요. 해주셔도 지금 돼요. 갑자기 얘기하기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저희 또래인 MC분들께서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게 좋아서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시나리오가 오래오래 가서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저도 듣고 또 많은 비장애인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더 많은 작품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